질환이 있을 때 지연이 주부는 두 아들 모두 100일 무렵부터 생긴 아토피 피부염 때문에 오랜 시간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지켜봐왔습니다. 아이들의 아토피 치료를 위해서라면 안 해본 방법이 없을 정도입니다. 솔직히 뭐 양방, 한방, 민간요법, 자연요법 뭐 이렇게 스테로이드도 써보고 다 써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순간만 살짝 좋아지다가요. 그 약 끊고 나면 더 심해지고요. 그 다음엔 더 약을 센 약을 처방해야 되는 거예요. 괴로워하는 아이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선택한 방법은 바로 벽지 교체였습니다. 숨 쉬는 듯한 느낌? 그 기분이 되게 좋아요. 그런데 방마다 도배되어 있던 실크 벽지를 천연 벽지로 교체한 후 아이들의 아토피가 눈에 띄게 좋아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알레르기가 점점 이제 줄어들면서 피부도 덜 건조하면서 덜 가렵고 아이들도 편안해하고. 네. 벽지 바꾸자마자 그렇게 이거 정말 되게 신기해요. 하루 만에 딱 바꾸고 그 집에서 자면요. 그렇게 달라요. 네. 이때 쓰이는 PVC에서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포름알데히드 등의 환경오염물질이 나오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PVC 같은 경우는 물에는 안 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런 유기용매, 예를 들어서 벤젠톨렌 같은 데 녹여야 되는데요. 근데 이제 벤젠톨렌에 녹이고 나면 그것이 다 제거되기 힘듭니다. 사실은 일부가 남아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조금씩 이제 기체 상태로 빠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 실크 벽지의 원료가 되는 PVC에서 발생한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피부 접촉이나 호흡기 흡입을 통해 신경계에 장애를 일으키는 발암물질입니다. 때문에 실크 벽지의 유해물질 방출 문제는 계속해서 제기되었고 이후 대부분의 업체들이 친환경 실크 벽지를 출시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친환경 실크 벽지의 다른 점은 과연 무엇일까? 벽지 판매업체를 찾아가 친환경 실크 벽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뭐 어차피 그 PVC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얘기를 그래. 나 이제 태워보거든. 말 맡아보면 PVC야. 그렇거든, 지금. 그러니까 그거 팔고 내가 약상자 같다니까. 그 친환경인지 나도 잘 모르겠어. 그동안에는 뭐 자재 위주로 테스트를 했었죠. 그래서 상품 위주로. 그래서 최종 상품 위주로 어느 정도의 오염물질이 있는지, 유해물질이 있는지를 평가했었는데 이렇게 시공해서 실제 생활 공간에서 한 거는 처음 있었던 실험입니다. 기존에는 PVC 벽지, 즉 실크 벽지로 시공되어져 있던 곳에서 이번에는 합지 벽지, 친환경 인증을 받은 천연 소재로 된 벽지로 바꾸었을 때 실내 공기질의 오염도가 낮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총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방출량과 동시에 딱딱한 PVC 소재를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함유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합니다. 방출량도 중요하지만 역시 함량도 역시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접촉에 의해서 그 인체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걸어 다니다가 장판이라든지 벽지를 손으로 이렇게 만졌다가 다시 입으로 가져가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 어른들도 벽지에 이렇게 손댔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아이들은 특히 그런 거니까. 아이들이 실크 벽지를 손으로 만지고 그 손을 입으로 가져가서 물거나 빨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용출이 되어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합지 벽지와 실크 벽지, 천연 벽지를 태워보면 실크 벽지가 상대적으로 위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불을 붙이자 타들어가는 벽지들. 천연 벽지는 이내 불이 꺼져버렸고 합지 벽지가 연기 없이 타들어가는 것과 달리 실크 벽지는 시커먼 연기를 계속해서 뿜어냅니다. 실크 벽지를 태울 경우 불완전 연소로 생기는 검은 그름에서 환경 호르몬이 방출되어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험성 때문에 현재 어린이집과 공공기관에는 방염 처리하지 않은 실크 벽지는 시공이 금지되어 있습니다.